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사주를 봤는데 그때 이제 영상을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 재료로서 좋기 때문에 공개해도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말년, 그 다음에 그 자식들, 이런 문제를 갖고 이제 온 겁니다. 자, 무신일주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무토라는 것은 토에 해당되죠. 토는 뭐다? 신용이다. 그죠? 신용의 아이콘이죠. 신용이 강철보다도 강하다. 그 다음에 신이죠. 신은 뭡니까? 이게 신이 강철이잖아요. 강철. 그러니까 이분이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알 수 있죠. 신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의리 빼면 시체다.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삼명통에서 물상으로 이 무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곰이다. 그죠? 삼명통에서 무토를 갖다 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큰 산이잖아요. 거산. 큰 산처럼 묵직하고 우직스럽다. 그게 바로 무토일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일간은 나잖아요. 나다 나. 그죠? 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자리에, 와이프 자리죠. 자기 자리에다 뭐를 놨어요? 신을 놨잖아요. 뭐 식신을 놨네요. 식신이면 어때요? 식상은 내가 하는 일이죠. 내가 하는 일이 음이 있고 양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음이 아니고 지금 양을 놨죠. 식상이. 그럼 어때요? 음보다는 양이 큰 일입니다. 음보다는 양이 어때요? 무게가 나가는 일이라고요.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식상이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무겁고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의 식상은 뭐다고요? 일하는 방향이 양보다 좀 작고 소심해요. 근데 이 식신, 그죠? 이 식신을 어떻게 해요? 이 식신을 천간으로 갖다 투출시켰죠. 천간으로 투출시켰다. 그러면 그게 신이 올라가면 경금이잖아요. 경금이 내려오면 신이 되고, 그러면 경금은 크고 중량감 있는 물건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거운 쇠, 큰 쇠를 가공해서 그 가공하는 뛰어난 기술자로 돈을 엄청나게 버시는 분입니다. 신중에는 무임경이 있는데 임수를 갖다가 이렇게 투관을 시켜놨죠. 시간으로 임수를 투관시켜 놨습니다. 무토에서 그 임수는 편제가 되죠. 편제잖아요. 편제라는 것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큰 돈입니다. 편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편제가 임수는 신에서 장생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 처가 임술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분의 처가 임술이다. 그러면 그 임수가 신에서 장생을 한다. 그 장생이 큰 돈이다. 그러면 이분이 신강하다면 그 돈을 다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신강하죠? 화생토, 그죠? 화생토 비견. 그래서 신강하다. 그러면 신강한 사람은 하늘에 떠다니는 돈을 자기 돈으로 잡을 수 있다. 그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장생이니까 돈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형국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람 주머니에 돈이 안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장생한다를 여자로 표현하게 되면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자가 줄을 서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이 여자 가면 저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장생이 갖는 그런 어떤 기질인 겁니다. 그죠? 여자가 장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다. 그 물상을 보면 이 여자가 가면 이 여자가 들어오는 형국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연간에 이 사람한테 뭐가요? 간목이 투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뭐다? 관이죠. 관성으로서 장남도 되고 장녀도 되고, 여기서는 첫째 큰 자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나갔잖아요. 그러면 을목도 있는데 이 을목은 뭐예요? 여기서 비교해보면 이게 큰 장남이나 장녀가 되고, 을목은 뭐다? 차녀나 차남이다. 그러니까 둘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천간의 간목이 투관돼 있죠. 투출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천간은 누구나 척 보면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천간에 드러나는 것이다. 천간에 드러난 오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 자식이 자랑할 만한 자식을 두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천간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식이 큰아이인데 이게 첫째 딸이 됩니다. 예, 첫째 딸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병기정이 있죠. 그죠, 여러분? 병기정이 있는데 이 기토와 갑갑을 했네요. 그러면 이 딸 입장에서는, 그죠? 기토라는 재랑, 정재랑 합을 했죠. 갑갑을 했네, 갑갑. 갑갑을 했다. 그럼 어때요? 이 딸이 알뜰살뜰하다. 다른 그 표현을 보면 절대 허튼 데다 돈 안 쓴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자린고비처럼 좀 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큰딸의 신랑은 남편이 누굽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금이죠. 바로 옆에 있죠. 경금이다. 그러면 경금이 바로 이 사람의 신랑이 되겠습니다. 큰딸의 신랑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경금은 어때요? 순수하죠. 착하죠. 뭐다 안 부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위치하는 자기 자리에 뭘 깔았습니까? 경금은 5를 보게 되면 욕지가 되죠. 그냥 알 수 있죠. 경금의 걸럭지는 어디다, 여러분? 신금이잖아요. 그러면 경금은 순행하잖아요. 순행한다는 건 시계방향이죠. 건, 왕, 세병, 사묘, 절태, 양생, 욕지를 놨다는 겁니다. 그럼 욕지를 놨다? 내 딸이 욕지를 놨다. 내 자식이 욕지를 놨다. 신랑이 욕지를 놨다. 마누라가 욕지를 놨다. 그러면은 잘생겼다. 미남 미녀가 되는 겁니다. 또 욕지를 놨다. 그러면은요, 명품 아니면 안 입어요. 남편이 잘났잖아요. 잘생겼잖아. 그래, 이분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5호형을 하고 있죠. 5호형은 뭐예요? 5호형이다. 그러면 서로 맞추는 거잖아요. 안 맞는 것을 맞추다. 예를 들어서 형이 잘못되면 어때요? 티격태격 하는 거죠. 형을 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다. 이 경금 사이를 여기 뭐예요? 이 장인, 자기 마음자리에서 천간으로 투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면 자기 자식을 내놓은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장인의 자리에서, 장인의 마음자리에서 천간으로 내놓은 신랑이다. 사위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요, 자기 지장간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장인이 이 사위를 말이죠,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마치 자기가, 그죠? 낳은 자식 마냥, 자기가 낳은 아들 마냥 어때요? 살뜰히 챙겨준다 이 말입니다. 사위한테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한답니다. 왜? 대기업 다니는데 다 뺏기니까 남자가 뭐 술도 먹고, 그죠? 대인관계도 필요한데 이게 오면은 용돈을 이 딸 몰래 준다고 한답니다. 장인 입장에서 보면 사위를 어때요? 이 연지 월주가 있는데 여기는 조상 자리고 여기는 부모 형제 자리입니다. 자기 부모 형제 자리에다가 사위를 내어놨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위한테 어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냥 사위가 아랫사람인데도, 그죠? 막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위가 아무리 자기 자식보다도 나이가 어려도 어떻다? 이런 경우에는 말하는데, 그죠? 좀 어려움을 갖는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은행 좀 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자기 자리에서 나간, 그죠? 이 임수가 처가 된다. 그러면 임술이 처라는 걸 알 수 있죠. 임술이 처다. 그러면 임술이란 이 처가, 이 술은 뭐예요? 재고기인을 놨네요. 재고기인을 놨죠. 임술도 백호죠. 이 백호를 잘못 건드리면은, 그죠? 다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신정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정무가 있다. 근데 여기에 이분의 돈이 뭡니까? 정화잖아요. 정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이 화가 화의 고지죠. 그러니까 재고긴을 갖고 있다. 처가 돈이 있다는 걸 되죠.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하고 술이죠. 그러면 신유술 방합이잖아요. 같이 합했잖아요. 지금 신유, 그죠? 유술이다. 여기에 지금 유가 공엽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방합을 했다. 그러면 누가 더 좋아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 남편과 부인 중에서 누가 더 좋아한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에서 유로 가잖아요. 유. 그 다음에 술로 가죠.
여기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니까 신에서 유를 거쳐서 술로 가니까 남편이 그죠? 말은 하지 않지만 부인을 엄청 생각하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 요 신유술이 방합인데 이 동네, 저 동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있고 앞 동네, 그 앞 동네 있죠. 그럼 이거는 여기가 앞 동네니까 이거는 자기 동네 그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동네 넘어서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동네 지나서 만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주 8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사주 8글자가 있다. 이 안에 이분의 모든 정보가 있다고요. 이 안에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네모로 보든 동그라미 보든 세모로 보든 어떻게 봐도 상관없는데 사주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는 사주는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정보가 다 있다고요. 우리는 이 정보만 알아서 전달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안 하고서 천간지지를 꿰뚫지 않고서 어떻게 사주를 읽어낸단 말입니까? 무토가 여기 자기 자리에 무임경이 있죠. 그럼 무토를 놨습니다. 그러면 비견을 놨죠. 비견을 놓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비견과 겁재는 내 돈을 논아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견과 겁재는 쟤를 논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견을 놓는 사람들은 돈을 잘 떼인다고요. 그 누구든지 지장간에 자기 비견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견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차별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극도로 혐오한답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20만 원 주고 누구는 25만 원 줬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차별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비견이다. 비견이 엄마인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눠준다니까요. 겁재의 어머니는 달라요. 겁재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용돈 좀 더 줬잖아, 막내가. 그러면 걔한테 참기름 한 병이라도 더 준다니까. 그게 겁재고요. 비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견을 둔 사람들은 차별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극도로 혐오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이분은 운시가 어때요? 운시라고 그러죠, 여기를. 운시입니다. 운시가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이다. 자, 신금은 뭐예요? 공상과학이죠. 낚시죠. 디테일한 겁니다. 세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식상이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대학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인성이 와야 돼요. 인성. 인성이라는 대운이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관성이 들어와야 돼요. 관성. 그래야지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식상운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식상운으로 들어오면은 일단은 자기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식상은 내가 일하는 거잖아요. 내 손발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돈에 눈을 먼저 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식상운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식신생재하는 겁니다. 자, 자연법으로 보면 5월에, 그죠? 5월에 간목이 어죠? 투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목이죠, 간목은. 그래서 거기에 오곡백과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솟아나는 임수. 그거를 갖다가 무토로 또 막아냅니다. 무토로 막아내죠. 무술이라는 게 있으면은 어떤 물도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막아 재물을 갖다가 가두는 부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민년이다. 그죠? 이민년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인옷을 화국을 짜네요. 인옷을 화국을 짭니다. 그러면 간목이 어때요? 내 재물이 불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손상이 나는 거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때요? 간이 됩니다. 두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이상이 올 수 있는 거죠. 화가 오게 되면 급성으로 오는 겁니다. 그죠? 화는 염증이니까 급성으로 온다. 그리고 여기가 문제가 됨으로써 관성이니까 자기 직장 문제가 있죠. 사업한다 그러면 어때요? 사업에 애로사항이 생기는가 바로 이때고, 또 자식도 그죠? 좋지 않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땜 막는 사주를 보게 되면은, 땜 막는 사주는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땜이 진술충을 됐을 때 가장 어렵죠. 그러면 땜이 붕괴되니까 이때 어때요? 굉장히 흉하다. 그래서 갑진년이 있었다. 갑진년, 작년에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진술충이 나서, 그죠? 땜이 무너진 거죠. 내년에 2026년이
병호 세운이 들어옵니다. 그죠? 병호 세운이 들어온단 말이죠. 요게 2026년도가 됩니다. 이 오화가 들어올 때 지지에 신을 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저 신은 뭐다? 이 신은 광산이라고 그랬죠. 광산. 광산. 굳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광산이다. 네, 광산. 이게 큰 산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산이에요. 이 광산을 갖다가 그죠? 녹여서 개발해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봐요. 평생 돈 떨어지지 않았죠. 이거 광산을 갖다가 개발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분은 광산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왜? 이거 봐요.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신금이 나가 있잖아요. 신금이. 그러니까 경금의 걸럭지가 신금인데 그 광산을 갖다 투관시켰으니 그 광산이 뿌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큰 산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마무시하게 큰 산이다. 그걸 갖다가 개발시킨다는 겁니다. 언제? 2026년 병호 세운에 개발시킨다는 거예요. 대단히 좋겠죠. 이분이 결국에는 개발은 되지만 또 뭐도 되겠어요. 폐렴이나 그저 기관지로 고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대운이 들어오죠. 무인대운이 들어옵니다. 이 무인대운이 들어오면 인호술 화국을 짜겠죠. 자, 대운이 무인으로 들어와요. 그죠? 그 다음에 무인으로 들어오면 일단 여기서는 화국을 짜겠네요. 이렇게 화국을 짭니다. 그럼 화국을 짜면 그죠? 급성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럼 무인 대운에서 또 뭐가 오겠습니까? 오화가 들어오는 운이 있겠네요. 오화가 들어오는 세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화가 들어오는 세운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오화가 들어오는 월이 있을 것이다. 5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5월이. 그 다음에 5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5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쭉 섰을 때, 조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